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잠깐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럭저럭 지내지라고 하시려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대답이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20년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외롭고 쓸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냥 좋은 말,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지금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전국의 수많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댓글로, 이메일로, 강연장에서 직접 그분들 중에 정말 행복해 보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그분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늘 무언가에 치여 사시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그룹의 차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7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서 나는 어느 쪽이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하나가 오늘 이후의 삶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발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기준은 행복한 노인은 관계의 무게를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김성태 씨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씨는 30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넘쳤습니다. 명절이면 선물이 현관을 막았고 생일이면 식당 예약이 일주일 전에 찼습니다. 그런데 65세에 사업을 정리하고 나서 딱 1년 만에 그 많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화가 없어진 게 아니라 처음엔 있었다가 서서히 없어지는 거라 더 쓸렸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조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소리도 없이.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수원의 한 카페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창가 쪽 자리였고 바깥엔 늦가을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커피를 한 모금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빠서 간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걸 이해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냥 내가 가진 게 있을 때 붙어 있던 거고 없어지니까 떠난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화가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요? 지금은 딱 5명이랑 삽니다. 아내, 아들, 딸, 오래된 친구 둘. 그 5명한테만 신경 써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이 더 풍요롭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어야 할 사람을 잘못 골라서입니다. 60대 이후의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5명의 진짜가 낫습니다. 그 5명이 있으면 당신은 아프지 않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 새벽 3시에 전화해도 받을 사람, 당신이 울 때 말없이 옆에 있어줄 사람. 그게 5명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아직도 체면 때문에
의리 때문에 옛날 인연이라는 이유로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붙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당신의 남은 에너지를 쓸어갑니다. 남은 인생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누구한테 쓸지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당신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행복한 노인은 돈에 대해 솔직합니다. 돈 이야기하면 불편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불편함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2세 박정자 씨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자녀를 키워낸 분입니다. 자식들은 잘 컸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교사를 하고 아들은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합니다. 박정자 씨는 노후 준비를 나름대로 해두셨습니다. 아파트 한 채, 통장에 7천만 원.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기회가 생겼는데요.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6개월 안에 꼭 갚을게요. 박정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얼굴을 보니까 못 거절하겠더라는 겁니다. 그 돈을 드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조금만 더요를 반복했습니다. 2년 후 박정자 씨는 제 강연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그 돈 이제 받을 생각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들이 더 어색해졌어요. 예전엔 주말에 꼭 왔는데 요즘은 명절에도 잘 안 와요. 돈을 빌려준 다음부터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은 빚진 상대가 불편합니다. 아드님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아드님한테도 다른 자녀한테도 드릴 수 있는 돈과 지켜야 할 돈을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가족한테 돈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빈털터리가 됐을 때 그 가족이 오히려 짐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현실에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잔인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데이터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빈곤과 고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돈 이야기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얼마 있고 얼마를 써도 되고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선이 어디인지를 스스로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족한테도 명확히 말합니다. 불편해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확함이 오히려 관계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돈은 말하지 않으면 상상이 채웁니다. 그 상상이 관계를 망칩니다. 세 번째 기준은 행복한 노인은 몸을 중심에 놓는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66세 이재호 씨는 40년을 영업직으로 사셨습니다. 몸은 수단이었습니다. 자면 된다, 쉬면 낫는다. 병원은 정말 급할 때 가는 곳이다. 이렇게 사셨습니다. 은퇴 후 2년째 되는 해봄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였고 제거 수술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재호 씨는 그날 이후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입원실에서 퇴원하던 날 딸이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은데. 무섭더라. 뭐가요? 내가 몸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40년 동안 그냥 굴렸잖아. 쉬라고 하면 더 밀어붙이고 아프다고 하면 약 먹고 또 나가고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 이재호 씨는 이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 걷기, 주 3회 수영, 술은 한 달에 한두 번, 밤 11시 이후엔 절대 안 먹는 것. 이걸 2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다시 만난 이재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침에 눈이 떠지면요. 진짜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전에는 그냥 또 하루 시작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달라요. 몸이 가볍거든요. 많은 분들이 노년을 버티는 것으로 설계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된다. 큰 수술만 안 하면 된다. 그런데 행복한 노년은 버팀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되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쌓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60대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지금 만들어둔 근육이, 지금 만들어둔 심폐기능이 75세, 80세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 조금 귀찮아도 걷는 분과 지금 TV 앞에서 과자 드시는 분의 10년 후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관계도, 돈도, 정신도. 몸이 버텨야 인생이 버팁니다. 몸을 나중에 챙기겠다는 사람은 나중이 왔을 때 몸이 없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행복한 노인은 역할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삽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가장 많이 오는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항상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그 역할이 다 끝난 것 같아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69세 최순희 씨는 딱 그런 분이었습니다. 새 아이를 다 키워냈고 남편 뒷바라지 30년을 했고 시어머니 7년을 봤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을 때 기쁘지 않고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이 텅 빈 것 같아요. 예전엔 애들 도시락 싸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밥 챙기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젠 아무도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멈추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쓸모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역할은 누군가가 주는 거고 당신의 가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한참 조용히 계시다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실이 아니라 해방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처음엔 낯섭니다. 어색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면 생애 처음으로 온전히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역할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기대하는 것이 없을 때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부터 그 질문을 들고 사십시오. 드라마 보는 게 좋으면 그것도 됩니다. 텃밭 가꾸는 게 좋으면 됩니다. 동네 고양이한테 밥 주는 게 좋으면 됩니다. 크고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당신이 좋아서 하는 것, 그게 노년의 자아입니다. 역할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당신이 시작된 겁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행복한 노인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자식한테 기대는 것과 자식과 함께하는 것은 다릅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3세 정윤석 씨는 아들 가족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동번호가 다를 뿐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가까이 사시면 서로 편하지 않겠냐고. 정윤석 씨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갑자기 바빠진 겁니다. 주말마다 만나자던 약속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정윤석 씨는 시간이 남으니까 손자 픽업을 자처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어느 날 정윤석 씨가 허리가 아파서 손자 픽업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오늘은 어떡하죠? 저 회의가 있는데. 정윤석 씨는 그날 밤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가족이 그리워서 온 건데 어느 순간 자기가 아이돌봄 서비스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됐을 때 관계가 의존과 부담으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독립적이고 당당할수록 자식이 오히려 더 존경하고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자식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올 때까지 자기 삶을 삽니다. 자식이 걱정할 정도로 바쁘게 삽니다. 그 모습이 자식한테는 오히려 우리 부모님은 괜찮구나라는 안도를 주고 그 안도가 더 자주 찾아오게 만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자식이 자주 안 온다고 슬퍼하시기 전에 자식이 왔을 때 당신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외롭다, 항상 아프다, 항상 지루하다는 말만 하는 부모 곁에 젊은 자식이 자주 가기는 어렵습니다. 당신이 활기차야 자식도 옵니다. 자식이 보고 싶어서 오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번째 기준은 행복한 노인은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4세 오미경 씨는 평생 주부로 사셨습니다. 컴퓨터 한 번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을 3년 전에 처음 갖게 됐는데 처음엔 유튜브 켜는 것도 딸한테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바빠서 못 오는 상황에서 혼자 유튜브에서 뜨개질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처음엔 30분이 걸렸습니다. 근데 찾았습니다. 그리고 뜨개질을 따라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오미경 씨는 유튜브로 영어 회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 아직 유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요. 오늘 하루 산 것 같거든요.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고, 그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도 굳어간다고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뇌는 자극을 받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악기, 새로운 취미, 새로운 사람. 이것들이 뇌를 깨웁니다. 인지 기능을 유지시켜 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걸 시작하기 전에 이미 포기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배움이야. 나는 이제 배울 머리가 없어.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자기 포기인지 아십니까? 그 말을 스스로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이제 꺼져도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는 게 목적입니다. 처음엔 틀려도 됩니다. 남들보다 느려도 됩니다. 당신이 새로운 것에 손을 뻗는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살아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이 늙음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7번째 기준은 행복한 노인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기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77세 한동수 씨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아파트 규모도 크지 않고 자식도 1년에 2~3번 옵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한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비결이 뭔가요? 이렇게 밝으신 비결이요.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어제는 어제고 내일은 내일인 거고 오늘 내가 밥 먹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젊을 때는 항상 미래를 봤어요. 언제 집 사야 하나, 언제 사업 키워야 하나. 그러다 70이 넘고 나니까 미래가 많이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고 뭘 보겠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전주 한옥마을 근처를 산책하십니다. 40분 정도. 그 산책 중에 꽃을 보고 고양이를 보고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인사를 하십니다. 그게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40분이 그분한테는 하루 중 가장 충만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과거를 붙들고 삽니다. 그때 그걸 했더라면 그 사람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식한테 좀 더 잘해줄걸. 이 후회들이 현재를 잠식합니다. 과거를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후회 속에서 살면 지금 이 순간도 잃어버립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전부 없어지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늘 미래 걱정만 합니다. 아프면 어떡하나,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자식이 등 돌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활이 되면 현재의 좋은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도, 오늘 식탁 위의 된장찌개도, 오늘 옆에 앉은 사람의 체온도 다 지나쳐버립니다. 행복한 노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감사입니다. 거창한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도 2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오늘도 밥이 맛있어서, 오늘 바람이 시원해서, 이런 작은 것들을 진심으로 느끼는 능력. 그게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 갖춰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7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 돈에 솔직한 것, 몸을 중심에 두는 것, 역할이 아닌 자신으로 사는 것,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것,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하십니까?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도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70대, 80대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 그 말은 크고 대단한 것을 이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내 몸이 버텨주는 동안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충분히 참으셨습니다. 충분히 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행복할 차례입니다. 남은 인생이 20년이든 30년이든 그 시간은 남은 시간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 오늘 이 영상 이후로 조금이라도 달라지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딱 하나만 하십시오. 소모하는 관계에서 연락을 하루 줄이거나 아침에 10분만 걷거나 오래된 친구한테 안부 전화 한 통하거나 유튜브에서 배우고 싶었던 것 하나를 검색하거나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내일의 하나로 이어지고 그 하나들이 모여 당신의 남은 삶을 바꿉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도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